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거 저번 주, 저저번 주는 아마 수익이 좀 크게 났을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손절이 나가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라 좀 잘 지켜보시면서 요거 개념 파악 잘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제가 이게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좀 잘 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롱 포지션 타점이 거의 왔네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손절은 바이낸스 현물 차트 기준으로 81,173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캔들들이 어떤 거래소건 어떤 차트건 비슷하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잘 보시고 따라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설정해 놓은 라인은 터치를 안 했는데요. 조금만 더 누르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보통 아시아장 범위에서는 횡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장 거기 시작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장이 이 지표 이게 이제 범위를 나타내주는 그건데요. 이게 초록색 박스가 이제 아시아장이에요. 근데 아시아장 저점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몸통이 돌파를 못하니까 유동성 털고 내려갔죠. 내려가고 돌파를 하긴 했지만 아시아장 저점이 여기 있었죠. 여기를 터니까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장은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본 거죠. 예. 뭐 종가를 보긴 해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아래쪽으로 하방 돌파를 하게 되면 하방입니다. 하방. 눌림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은 15분 차트에서 큰 흐름은 지금 상방이죠. 상방에서 누르고 다시 올라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 밑에 거는 다 털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유동성이 됐네요. 제가 손절을 너무 짧게 잡았나? 제가 유동성이 됐습니다. 털렸죠? 여기까지 내려왔었구나. 지금 3분봉, 5분봉 오더블럭을 찾아보니까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여기다 잡았어야 되네. 여기다 잡았어야 되는데 15분봉만 보고 어, 들어갔다가 살짝 털렸죠? 완전 횡보 심하네요. 어제부터 지금 금요일부터 횡보가 심해요. 어저께 아침에 잠깐 올리고 요거 올린 게 다입니다. 지금 여기 올린 게 다고 캔들 모양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 꼬리가 좀 긴 캔들 이거는 음봉이라도 양봉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요 캔들 마감이 돼야 물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1분 한 50초 남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양봉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애매합니다. 지금 위에 아래 다 갇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오더블록 갇혀 있고 넘질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거는 채웠고 지금 여기인데 3분에서 들어갔어야 되네. 일단 원래 로 포지션 여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게요.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손절 잡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절 여기서 짧게 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눌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15분봉 오더블럭을 보고 이제 페어밸류 갭을 보고 들어간 거라 원래 제가 타점을 15분에서 추세를 보고 1분이나 5분봉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느라고 놓쳤네요. 그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85, 2.85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걸 5로 늘리시면 좋아요. 5.
손절 나가도 나가는 겁니다. 원래 기다리던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83.3K 부근. 근데 자꾸 얘가 꼬시네요, 지금. 저는 내려오더라도 여기 유동성 한번 털고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죠, 지금. 그 ICT 매매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이런 ICT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타기가 없습니다. 손절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식으로 10번을 매매를 해가지고 한 3번만 이겨도 돈이 쌓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신을 하고 지금 계속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손익비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한 뭐 승률이 아무리 뭐 80%, 90%뭐 된다고 해도 크게 한번 털릴 때 그냥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갈리는 그런 매매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짧게 계속 그냥 진입을 합니다. 지금 얘가 꼬시길래 이제 들어간 건데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은.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안 따라 하셔도 되고 상황 좀 볼게요. 일단은 롱 포지션 진입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거는 5분봉 캔들에서 여기 맨 밑에 몇 시 캔들이야? 4월 20일 오늘 아침 8시 5분 캔들이네요. 여기가 지금 채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러 내려온다고 보고 나머지들은 여기 다 채웠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 채우고 여기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유동성 여기 살짝 있었겠죠.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보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제가 유동성이 됐어요. 한번 털렸죠. 그래서 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래쪽으로 손절을 87,012달러 부분 여기를 잡고 1대 5면 지금 손익비가 1대 5니까 89,250달러 부근에서 입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차트가 올라가서 리스크가 다 제거됐다고 하면 본절 라인으로 올립니다. 진입가로 본절 라인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제로죠, 제로. 그 위험이 그 상태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차트가 1대5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항상 1대5로 잡긴 하는데 이전 고점 여기 유동성이 있다고 했죠. 여기를 강하게 위로 돌파를 하면서 가면 좋기는 한데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게요. 이포키님, 제가 일봉, 뭐 주봉, 그다음에 이런 것들 오더블럭 이런 거를 다 확인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트 말고도 저녁 때 이제 통화상 있죠, 파운드화 이런 것도 이게 GBP USD라고 이런 종목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선물 포지션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서 그날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봉, 주봉 막 이런 오더블럭을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나랑은. 그래서 15분으로 합니다. 근데 15분 오더블럭이 좋은 게 내가 실수를 잘 안 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내가 그날 매매를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15분으로만 파악을 하시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분봉 막 이런 거 다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헷갈려요, 더. 그래서 15분 차트로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ICT가 이게 좀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파운드 하나 다른 이제 전통적인 예전부터 있었던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해외 선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래는 이제 통화상 그거부터 이제 선물이 많이 이제 있죠. 원래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선물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시아 일본 애들이 선물 많이 해요. 일본 애들 선물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도 뭐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하긴 하지만 전체 선물하는 사람들 중에 그 비트코인을 많이는 하진 않아요. 통화상이 오히려 훨씬 많죠. 동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시다 보면 비트코인 말고 제가 파운드화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고점을 계속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 분석을 해보면 4시간 차트랑 추세가 거의 맞아요. 추세가 4시간이랑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시간 차트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분봉인데 이거 너무 힘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5분봉으로 오더블럭 잘만 찾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손절이 여러 번 나가도 계속 도전하면 수익이 한 번에 만회가 되죠. 일단 좀 지켜볼게요. 진입은 된 상태고 손절은 아직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15분 캔들이 아래 꼬리 길게 말아 올리면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분봉 오더블럭 정확하게 터치를 했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제 매매를 놓쳤죠. 그래서 엉뚱한 데서 들어갔습니다. 15분봉 오더블럭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더블럭을 찾고 나서 1분봉이나 3분봉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오더블럭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포키님, 저희 텔레그램에서 계속 보셨으면 저희 그 상단 고정 메시지에 제가 저희 소통방 저 링크 달아드렸었잖아요. 예, 그거 혹시 폼 작성하셨나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이거 좀 작성을 해주세요. 제가 채팅에다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요거 작성하시면 제가 예전에 기본적인 강의 내용 그거 녹화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물이나 뭐 선물 이런 거 저는 지금 ICT 매매로 하기 때문에 타점이 안 나오는 날도 있긴 한데 완전 스캘핑 식으로 관점 공유해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니까 꼭 설문 작성하셔서 담당자 바로 연락을 드리죠. 드리면은 그 연락 받으셔가지고 필요하신 내용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네, 오늘 뭐 시간 나실 때 작성 한번 해주시면 돼요. 또 도지 캔들을 만들려고 하네요. 도지 캔들이 뭔지는 아시죠? 도지 캔들은 윗꼬리, 아랫꼬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지 캔들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아랫꼬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좀 올라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십자형, 몸통이 거의 없고 꼬리가 더 긴 그런 것들을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망치.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이런 영망치형 있죠. 위에서 아래로 꼬리 길게 내려오고 이런 데서 익절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익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저런 부분에서 예,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숏 포지션을 잡았다. 근데 이런 캔들 봤다. 망치형 캔들. 이런 거 여기서 익절을 하시면 돼요. 비트 아침에 잠깐 실수해가지고 손해봤던 거 일단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총 시드가 한 12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뭐 다 들어가진 않고 배수를 이제 10배 정도로 해가지고 처음에 한 2, 30% 정도 진입을 하죠. 보통은 근데 그 시드 안에서 거의 끝나요. 그래서 손절이 짧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좀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매를 합니다. 아침에 손해본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일단 어, 20% 정도만 익절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매매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고 10시가 됐기 때문에 음, 지금 인포키님하고 다른 분들도 들어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채팅을 안 하셔서 동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ICT 매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저도 이제 차트를 좀 본 지가 꽤 됐는데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게 차트가 어느 부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도대체 돈을 번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이거 켜보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 많죠. 지표 매매 따라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어, 다른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ICT 매매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걸 보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번역기를 아무리 돌려서 해도 제가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듣기는 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고 뭐 처음에 페어 밸류 갭이니 무슨 뭐 마켓 스트럭처니 그다음에 리퀴디티 그다음에 뭐 브레이커 블럭 뭐 오더 블럭 뭐 플립 존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듣기는 들리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포기를 했었죠. 예, 포기를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지표 따라가는 이동평균선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많아요. 여기 트레이딩뷰에 보조지표 치면 진짜 많거든요. 저 여기 원래 한 300개 깔려 있었어요. 근데 다 지우고 지금은 지표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추세 보려고 이동평균선 하나 정도 켜볼까? 네, 나머지는 그냥 차트 캔들 보고 매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지표가 밑에 RSI 말고는 없죠. 네, 다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작도를 해 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차트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있죠. 자, 이 추세 요 세 가지만 파악을 하시면 매매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 그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시장 구조라고도 말을 하는데, 외국 유튜버들 많이 보거나 이게 매매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마켓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다시 그릴게요. 마켓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는 이 흐름에서는 나는 롱 포지션만 진입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야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돌파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 고점 여기를 돌파를 한 걸 보고 여기를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BOS.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돌파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BOS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윙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스윙 포인트. 15분 차트에서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긋고 줄을 긋고 해 놓은 거는 전부 다 스윙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저점을 파악하는 이런 데는 다 내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윙 포인트 안에 움직이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좀 ICT 매매 관련해 가지고 찾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윙 포인트예요. 스윙 포인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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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스윙 포인트고요. 나머지 여기서 다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인터널 스트럭처, 내부 구조입니다. 이것도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스윙 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찾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졌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네모 박스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저점이 여기죠. 고점이 여기였고 그러면 네모칸을 어떻게 치냐? 여기 고점부터 아래쪽이 저점, 여기 배경까지 해서 오른쪽으로 박스를 치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 부근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 캔들이 나왔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박스 안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스윙 포인트 저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내려오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스윙 포인트 두 군데가 저점 고점이 확인이 됐고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이전 저점까지 박스를 내리는 거예요. 단 왼쪽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왼쪽으로 쳐야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차트가 움직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칩니다. 그럼 여기서 돌파 캔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 포인트 저점을 확인을 하려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걸 확인을 해야 스윙 포인트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윙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이거 고점 파악하기 전에 난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가냐? 그러면 스윙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점, 고점이 계속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롱 추세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롱 추세구나. 그러면 스윙 포인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상방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라고 이 스윙 포인트를 알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온 그 다우 이론이에요.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이 형성이 되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 당분간 추세는 유지된다라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대면 당분간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저점을 어떻게 잡냐? 이런 부분에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류 갭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페어밸류 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오더 블록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네, 첫 번째 거는 페어 밸류 갭이 되는 거고, 여기 맨 아래 오리진 캔들, 원래 캔들, 원점 캔들이죠? 네, 거기가 오더 블럭이 됩니다. 그 캔들은 크건 작건 꼬리, 위아래 꼬리 다 포함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갈 때 눌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눌림을 어떻게 아냐? 여기 15분 차트에서 캔들이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15분 차트나 1분 차트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추세가.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바뀌고 있구나. 눌림이 나오고 있구나. 어, 롱 포지션인데 상승 중에 눌림으로 봐야지 여기를 숏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스윙 포인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를 깨질 않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깨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이러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오더블럭에서 지지를 받고 1분 봉이나 3분 봉에서 다시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눌림이 다 나오고 여기를 깼구나. 그럼 나는 다시 1분 봉이나 3분 봉, 5분 봉 들어가서 오더블럭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매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얘가 갔죠. 간 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다시 1분 봉이나 3분 봉 들어가서 추세가 변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더블럭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갭을 찾아야겠죠. 갭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캔들이 오더블럭이 되겠죠. 그러면 차트가, 그러니까 만약에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고 1분 봉에서 추세 변할 때 다시 롱 포지션. 대신 여기서 내가 잡는 거 만약에 이쯤에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더블럭 손절 잡고 1대5까지 가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파악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가장 핵심. 그런데 여기에 이제 리퀴디티라는 그런 개념들도 있죠. 그러면 그 우리 유동성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 차트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짧은 봉에서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저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차트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롱을 잡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력들은 여기서 차트를 이까지 쭉 내립니다. 여기에 유동성이 많이 몰려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얘네를 털면 세력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이 물량들을 다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래 시장이나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거든요. 내가 돈을 만약에 1억을 들여가지고 차트를 올리는 거랑 숏을 한번 치면 3천만 원밖에 안 들어. 그러면은 얘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털어먹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더 싸졌잖아요. 가격이. 여기선 비싸고. 그러면 싸진 곳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를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차트를 보시다 보면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의 동일 저점이나 이 높이가 좀 달라도 동일 저점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그 유동성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털고 나면 차트가 구조를 변화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됐죠. 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브레이크업 스트럭처고, 브레이크업 스트럭처고,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류 갭 찾고 15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분 봉이나 3분 봉 들어가서 추세가 다시 바뀌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손절 잡고 들어가는 매매. 손익비는 항상 1대5. 만약에 이게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이전 고점까지밖에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안전빵으로 1대3이 됐든 뭐 1대1이 됐든 들어가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세가 유지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대5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거의. 그래야 내가 10번 매매 중에 3번만 이겨도 승률이, 아니 그러니까 그 내 시드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걸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손익비가 1대5 밑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이 이겨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차트가 스윙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충분히 내려와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 안 잡으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0.618, 7861, 0 이렇게만 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파악을 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이건 비싸. 근데
이거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싼 구간에서, 저렴한 구간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5, 절반입니다. 절반. 이 범위 내에서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진 이 범위 내에서 절반보다 아래 내려온 오더블럭이나 페어 밸류 갭만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차트가 0.5 아래에 있는 오더블럭이나 페어 밸류 갭을 찾은 다음에 618까지 누를지 786까지 누를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계속 누를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상하고 안 들어가죠. 그럼 얘가 만약에 786까지 눌렀다가 다시 1분봉이나 1분봉에서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돌파하는 거 확인을 했죠. 그리고 여기 눌리면서 롱 포지션 잡고 1대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여러 번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이 있다고 해도 아주 짧죠. 네, 짧고 내가 대략적으로 보기만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피보나치를 그어볼까요? 0.5 안 내려왔죠. 이거는 추세가 워낙 강해서 그냥 바로 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내가 100%다 잡지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트를 잡을 수는 있긴 하지만 잡지는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잡았겠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비싼 구간에서 차트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애써서 여기서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D 어레이라고 해요. 0.5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 위쪽은 프리미엄,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약자를 따가지고 PD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은 프리미엄, 아래쪽은 디스카운트. 그래서 우리는 디스카운트 된 데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포지션이 숏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에서 매도를 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5 밑에 오더블럭을 찾아 놓고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뭐 786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스윙 포인트 이 저점이 깨지지만 않으면 롱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깨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1분봉에서 추세가 바뀔 때 만약에 롱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서 롱 포지션으로 손절 잡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켓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스윙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분봉이나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안 들어가고 있다가 그다음 PD 어레이 그려보고 어디까지 누를지 대충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오더블럭이나 페어 밸류 갭을 찾아가지고 1분봉 마켓 스트럭처 변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프랙탈이라 그래가지고 큰 차트에서 만약에 방향이 이렇잖아요. 그럼 작은 차트에서 방향이 상방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가 절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비싼 구간에서는 사지를 않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 15분 차트에서 오더블럭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는 데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이 나오고 1분봉에서 마켓 스트럭처가 변했을 때 그때 다시 변했다고 치면 3분봉이나 5분봉 오더블럭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한 개념은 이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고 경험을 해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찾아내면 다른 어떤 보조지표나 그다음에 남들의 관점 이런 게 필요 없어지거든요.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죠. 정확히 반대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전 저점을 계속 깨. 그러면 하방 추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절대 돌파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유동성이 많이 몰려 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롱 포지션을 잡아놓은 애들이 있고 돌파가 나오면서 돌파 매매 트레이더들이 있죠. 네, 돌파하면 나는 돌파로 확실할 때 들어가겠다 하고 이까지 먹어야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름대로 뭐 지지 저항이 또 있겠죠. 예, 거기서 따라 들어가는 물량. 근데 얘가 쭉 가다가 다시 차트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롱 잡았던 애들은 털려 나가겠죠. 차트가 이만큼 내려오면 숏 잡은 애들 손절 어디다 잡겠어요? 여기다 잡겠죠. 그래서 이런 이전 저점 부근이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에 오더블럭이나 페어 밸류 갭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터치하는 거 보고 1분봉에서 마켓 스트럭처 변할 때 1대5를 하든지 아니면 1대5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전 저점까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대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는 피보나치를 또 그거 보면 얘는 618까지 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몰라요. 여기까지 올라올지 뭐 마지막 여기 0.5 위에 살짝 여기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분봉에서 마켓 스트럭처가 변하지 않은 걸 확인을 하고 변할 때 하방으로 변할 때 프랙탈 15분 차트에서 크게 하락인데 1분 차트에서 하락이 나올 때 들어가면 된다. 대신 나는 만약에 차트가 0.5 구간 비싼 구간에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진입 타점을 보고 여기에서 오더블럭 페어밸류 갭 찾아가지고 페어밸류 갭까지만 터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여러 번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오더블럭 구간 안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차트를 좀 주의 깊게 보시다가 1분봉에서 스트럭처 변할 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차트를 기준으로 이거 설명을 드리겠다. 차트가 추세가 변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잘 올라오다가 스윙 포인트가 이렇게 잘 올라가. 근데 얘가 여기 스윙 포인트 있죠? 여기를 딱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시장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체인지 오브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CHO, CH를 씁니다. 약자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 여기도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는 그 해당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거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오면 여기서 돌파 매매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돌파하지 마시고 차트가 눌렀을 때 이 부근에서 15분봉 또 오더블럭이나 뭐 이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1분봉 구조 변환될 때 들어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이전 저점까지. 그럼 얘가 추세가 변하게 됐기 때문에 이전 저점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대5 범위 안에 있으면 이쯤에서 입절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 넘어선다 그럼 1대5를 여기도 잡고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BOS가 되겠죠. 여기가 BOS가 되고 또 여기가 BOS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0.5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버려 두고요. 다시 여기를 고점으로 파악을 하고 0.5 구간 위에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집중해서 보시다가 이렇게 매매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는 항상 상승해서 하락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다가 이전 저점 깨면서 하락으로 바뀌고, 눌림 나온 다음에 하락, 눌림, 하락, 눌림, 하락,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나는 눌림이 왔을 때만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상한 데서 매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여러 가지 ICT 매매는 한 30년 전에 이론이 나왔다고 해요. 이 마이클